우리 4050 중년 세대분들 암 예방,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정말 많은 비법들을 찾아다니시는데 계속 어디가 불편하시다면요, 이 세 가지만 꼭 2주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커피, 우유, 계란부터 제한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만 하신다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일상생활에 이 세 가지부터 제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첫 번째가 커피, 두 번째가 우유, 마지막 세 번째가 계란입니다. 다소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내용과 상반되고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커피, 우유, 계란 딱 세 가지 들으시면 뭐야, 방금도 나는 커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성분 때문에, 항산화 성분 때문에 간암 환자들한테 좋다 그래서 한 잔 먹고 왔는데, 우유와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돈 주고 산양류, 단백질, 분말가루 쉐이크 해가지고 먹고 왔는데, 매일 나는 계란을 하루에 2개씩은 먹어야 된대서 후라이에서 먹기도 하고 아보카도도 해가지고 비싸게 먹고 있는데 안 좋다니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커피, 우유, 계란이 술, 담배와 버금갈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발암물질을 갖고 온다는 게 너무나 많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커피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커피 항산 성분 있습니다. 왜? 콩에서 시작돼 있으니까요. 콩에서 시작된 게 커피인데, 이 커피를 만드는 원두라고 지칭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농약과 곰팡이 독소가 범벅이 됩니다. 특히나 빨리 재배를 시켜야 돼서 성장 호르몬, 농약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화학 비료들을 써요. 그럼 곰팡이 독소가 당연히 생기죠. 이 곰팡이 독소를 또 없애기 위해서 방부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수출이 되잖아요. 우리 아시아에서 잘 안 나오는 것으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커피를 태워야 돼요, 여러분. 원두를 태워야 됩니다. 볶는 게 아니에요. 150도에서 200도까지, 심지어 강로스팅하는 220도에서 230도까지는요, 신미, 산미 이러한 맛들을 강로스팅을 해야 강해지고 유통기한이 오래 가기 때문에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벤조피렌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고기를 태웠을 때 먹는 벤조치렌, 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분들, 이게 바로 당독소, 즉 단백질 변성을 시켜서 독소를 우리 몸에 갖고 와서 이러한 당독소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암이 생기고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의 이런 점은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언제 로스팅 했는지도 모르는, 기름이 덕지덕지된, 그 덕지덕지 나오는 기름을 갖다가 다시 크레마라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고지혈증, 이상지지혈증을 갖고 온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드립커피예요. 이걸 한번 거품을 걸르고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걸러지면 좋겠죠.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치명적인 거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카페인이에요. 커피는 부인할 수 없는 게 카페인 약물이에요. 카페인은 정말로 각성 효과를 갖고 오죠. 근데 이게 하루 한 잔으로 마케팅을 교묘히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400mg 카페인을 먹은 건 괜찮아, 안 괜찮아 여러분. 하루 한 잔도 안 좋습니다. 왜? 여러분이 카페인 섭취를 커피에서만 하지 않거든요. 에너지 드링크, 초코 우유, 심지어 영양제부터 해서 모든 음식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카페인 성분이에요. 왜 우리가 탄산음료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설탕도 문제가 됐지만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이 카페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는 좋으면서도 너무 많이 나오면 안 좋다. 그게 뭐예요? 코르티솔이죠. 이 코르티솔은 낮에 나오고 저녁에는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 나오게 우리 몸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카페인, 즉 커피가 자극을 해서 쥐어짭니다. 계속 쥐어짜요. 그래서 부신, 피질, 피로 증후군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갑상선 저하증, 항진증, 갑상선암이 20, 30대 여성들한테 엄청나게 나가요. 왜? 커피 소비율이 여성들이 엄청 많거든요. 커피 하루 한 잔 되지 않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커피부터 끊어봐라 이러면 바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디카페인은 괜찮지 않나요? 디카페인은 여러분 한 번 더 확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기용매를 좋은 걸 쓰면 차라리 나아요. 지금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다, 물을 이용한다 포장을 하지만 카페인 제거를 위해서 뭘 쓰는지 아세요? 쉽게 설명드리면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데 쓰는 우리 인간이 먹으면 안 되는 메탄올 계열의 그러한 용매제를 씁니다. 화학용품을 또 한 번 먹고 언제 로스팅 됐을지 모르는 것들을 가져다가 쓰니까 그 변성이 된 거를 글라인딩을 하고 이거를 고압력에서 압축을 시키고 그게 에스프레소고 여기에 여러분이 뭐까지 넣냐? 이제 우유까지 넣어서 라떼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액상 시럽이 들어가요. 원래 커피 맛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 때문에 먹기 시작하고 카페인 중독 때문에 먹는 거지 신맛이 신미랑 쓴맛이랑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제가 은행을 다니다가 퇴직하고 나서 했던 사업이 바로 커피 산업이었어요. 커피 사업을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습니다. 매일 200kg, 300kg를 직접 볶았고 매일 그 맛을 찾아내기 위해서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수십 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 통증이 왔죠. 근데 그 오기 전에 뭐가 왔겠어요? 두통, 근육통, 피부염, 병원 가서 강직성 척추염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 류마티스염 진단까지 받았어요. 근데 원인은 모른다는 거죠. 왜? 20, 30대 때 무슨 아플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관상동맥이 좁아져가지고 조영수까지 받았더니 좁아져 있어서 그 통증이 때문에 불안전성 혈심증까지 진단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안 먹어본 약이 없었겠죠. 신경안정제부터 해서 불면증이 당연히 오니까. 근데 그 어디서도 커피 끊으라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제가 목 놓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다면 커피부터 끊어봐야 되는구나. 저는 되려 디카페인 커피 드실 바에야 그냥 커피 드셔라. 믹스의 설탕과 프림이 문제가 되니까 액상과당 이런 게 실은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대체된 게 뭡니까? 스테비아 커피가 나왔어요. 그 커피 드실 바에야 그냥 믹스 커피 드셔라. 왜? 설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를 더욱더 교란시키는 건 당연한 거다. 설탕을 뛰어넘는 것들이 커피와 만났을 때 그 화학 반응은 예상할 수가 없다. 내가 현재 몸이 나는 전혀 이상 없는데 불면 안 오는데 나는 건강한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싸우고 있어? 카페인과 싸우고 있고 당독성과 싸우고 있고 그 태워서 나온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질과 이 얘기 못 믿겠다? 아크릴 아마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 ppm 기준을 정해줬어요. 2019년도에. 유럽은 이미 더 강력하게 정해놨습니다. 발암을 막기 위해서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약물을 우리 몸에서 매일 먹고 들어오는 거를 멈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암 예방, 그리고 내가 암이 걸렸다. 먼저 끊으셔야 될 두 번째. 우유, 유제품은 다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치즈, 버터, 그릭 요거트. 우유는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게 유방암과 자궁암을 갖고 오는 데이터가 너무나 많이 쌓였다. 근데 이 우유가 처음부터 그랬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 우유는 원래 우리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송아지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먹고 살 게 없을 때 먹었을 때 분명히 단백질 보충에 칼슘 보충에 도움이 돼서 일시적으로 기력 회복을 시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먹어온 겁니다. 어떻게 먹어? 산에서 들에서 방목하고 자연에서 뛰어놀고 스트레스 없이 정말 풀 뜯어 먹으면서 살던 그 가축에서 가짜 먹은 거죠. 근데 이게 유통을 시키고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우유가 왜 소화가 안 되냐? 나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당불내증은 전 세계 90%는 다 해당이 됩니다. 왜? 이 소는 우유를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가 4개가 발달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카제인이라는 강력한 단백질 성분 때문에 그래요. 이 카제인 어디서 들어봤지? 카제인을 뺀 미스 커피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제인을 뺀 분유. 카제인은 인간이 소화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려 칼슘을 더 뼈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에서 칼슘은 흡수하지만 우리 몸에서 나가는 칼슘이 더 많아요. 인산도 그렇고요. 이게 탄산음료도 똑같은 원리로 인해서 뼈를 갖다가 삭아서 애들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커피, 탄산음료는 애들 못 먹게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성인은 먹어도 되죠? 우유가 바로 성장기 아이들 뼈 건강을 위해서, 노년층의 중장년층 뼈 건강을 위해서, 암 환자들을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유제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퍼질 수밖에 없었죠. 영양학적인 정보들로만 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우유 역시 젖소를 빨리 임신 출산을 해야 젖이 많이 나오니까 뭘 맞췄냐? 성장 호르몬을 맞추고 우유 촉진제를 맞추고
항생제를 맞히고 가둬서 키워야 되니까 염증을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계속 젖을 짜는데. 근데 더 문제가 뭐가 밝혀졌냐.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면서 소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고 싶은데 송아지와 생리별을 했더니 그 소가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그게 우유에 반영이 되더라.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그걸 먹었을 때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염증을 갖고 들어간다는 기전까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 우유, 무항생지 우유가 나온 거예요. 100도씨에서 살균 멸균을 했을 때 이 단백질 병성이 일어나면서 당독소가 발생이 되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75도씨에서 80도씨에서 멸균을 최소화한다라는 그게 비싼 우유에는 다 적혀있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에게 저는 너무나 많이 얘기 듣죠. 지난 10년 동안 변천이 됐어요. 처음에는 우유 많이 먹어도 됩니다. 암 환자들 단백질 보충 걸로 하세요. 아직도 국립암센터는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필드에서 임상에서 많은 교수님들, 대학병원에서 암 환자들 여성분들에게 우유 드시지 마세요.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암 환자가 저한테 해주세요. 원유가 정말 신선하면 상관이 없지만 산양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서 이게 OEM 가공해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저기 네팔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진짜 띄워놓는 애들에서 짜가지고 이 많은 MVP 밀크 베이스 프로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분 함량을 보세요. 0.0001% 들어갑니다. 그런 산양유, 원유는. 나머지는 다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건 모유다. 그런데 이 모유에는요, 여러분, 단백질이 몇 프로 정도 함량이 돼 있을 것 같으세요? 폭발적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커야 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하는 아이에게 먹는 이 모유의 단백질 함량은 7%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여러분들이 이 단백질 근육이라는 마케팅에 속아서 애들도 안 먹어야 되는 분유를 그렇게 우적우적 먹어야 되는지 소화도 안 되고 설사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유는 정말 못 먹던 시절에 보충을 위해서, 그리고 가짠 우유는 그거는 보약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런 우유는 여러분이 접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 내가 현재 건강하다고는 하는데 컨디션이 항상 안 좋아.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 왜 이렇게 두통이 와? 왜 이렇게 항상 몸이 피곤해 하신다면 매일 지금 여러분이 우유를 먹고 있는 건 아닌지, 유제품 말고 그래도 나는 좀 뭔가 단백질 보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콩을 이용한 두부 요리를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채소과일식 레시피 제 책에도 두부 요리들을 많이 좀 넣어드렸어요. 콩을 이용해서 하는 단백질 섭취가 암 예방과 회복에 가장 좋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좋은 동물성 단백질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나마 식물성 단백질이 양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제품은 콩으로, 그것도 두부로 그렇게 드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 우유, 다음 이제 제가 계란 말씀드렸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후라이에서 식용유 회사에서도요, 가장 요리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란이 대표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369에서 오메가 3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건 뭐예요? 동물성하고 초초초 가공식품이에요. 빵, 피자, 부대찌개 이런 애들이에요. 라면. 근데 오메가 9, 9를 갖다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메가 3 따로 사 먹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먹기 시작하는데 이 기름과 세트가 계란이었다고요. 근데 매일 계란을 기름에 후라이해서 먹으면 먹으나 마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란은 반드시 삶아 드셔야 되는데 계란도 같은 맥락입니다. 닭이 좋은 환경에서 계란을 낳느냐?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닭도 닭의 컨디션이 좋아야 계란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토종닭들 나오는 닭은요, 계란 진짜 이만해요. 그리고 쌍알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노른자가 막 3개까지 있고요. 동물복지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나서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난각번호입니다. 생산 날짜와 가장 끝에 이 난각번호를 매겨라. 1부터 4등급까지 돼 있어서 여러분이 계란을 드실 거라면 난각번호 1번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란도 낳는 환경에 따라서 이 난각번호가 4등급까지 나뉘었다. 케이지의 그 밀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한 상태에서 알을 낳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니까 돼지고 닭이고 한 번에 다 죽으니까 매몰시켜버리고
인간도 결국엔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난각번호 2번까지는 닭들이 좀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서로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알을 그냥 이렇게 낳고 다니는 환경이니까 마트에 1번이 없는 데가 실제로는 더 많거든요. 그래서 2번까지는 그래도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계란은 완전 식품도 예전 얘기였지. 그래서 제가 채소 과일이 뭐 예전에 땅 좋을 때 공기 물 좋을 때 그 채소 과일이 아니다, 뭐 당도를 높여가지고 그 당이 아니다라는 공격을 하는 그 정보들에 제가 정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팔아야 되는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채소 과일에 대한 공포 불안 마케팅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채소 과일은 암을 갖다가 완치시킨 사례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계란하고 커피하고 우유 먹어서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논문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란은 기본적으로 황이라는 비소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반드시 독소가 쌓여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검사에서 안 나오니까 간이나 콩팥 수치가 정상이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세뇌를 시킨 거라고요. 기준치 범위에서 수치가 있다가 암으로 진단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거면 매일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전 적정량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밖에 음식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따로 안 챙겨 먹어도 배달 음식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가는 배달 음식 계란은 난각번호 4번밖에 쓸 수가 없어요. 난각번호 1번이요. 제가 처음 계란에 대해서 난각번호 1번을 강조드리기 시작한 게 벌써 3, 4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한 구에 계란 한 알에 1,000원 정도 갔습니다. 비싸죠. 그 심지어 진짜 좋은 계란 2,000원도 갔어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서 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왜? 난각번호 1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소비자가 찾으니까 박리담의 역할로 많이 팔리니까 점점점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나는 정말 좋아해. 이건 뭐 암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는 매일 계란 먹어야 힘이 나. 그렇다면 다른 데 돈 쓰지 마시고 난각번호 1번으로 인터넷 배송 편하게 돼요. 마트만 가도 이제는 관심만 가지시면 4번하고 별 차이 없네 가격. 여기다 돈을 써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암 조기검진, 보험료 이런 데 매일 수십만 원, 100만 원씩 나가요. 그 돈들을 유기농 채소과일식에 쓰시고 유기농 커피, 유기농 소고기, 유기농 돼지고기, 그리고 계란, 우유에 쓰신다면 암을 예방하실 수도 있고 암이 걸리셨더라도 수술, 항암, 방사선 다 해서 안 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음식을 꼭 드셔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